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한 남자가 직장에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내 할머니가 그 업계의 숨은 실력자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의 복수극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악한 자가 받는 응징의 쾌감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31살인 정우진입니다. 우진은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우진이를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진은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모범적인 청년으로 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우진은 서울의 중견화학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만족했죠. 우진의 성격은 워낙 온순하고 겸손해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일도 많았죠. 그래도 우진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입사 2년 차가 되던 해, 우진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수영이라는 여성이었죠. 수영은 26살로 우진보다 5살 어렸지만 성숙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수영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진심으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우진의 성실함과 수영의 따뜻함이 서로를 끌어당겼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확실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우진은 수영의 가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영의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수영은 77세의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정순이었는데 첫 인상은 정말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았습니다. 키가 작고 말씀도 많지 않으시며 항상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죠. 김정순 할머니는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늘 검은색이나 회색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리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유독 눈빛만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 화학 관련 일을 하셨다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영도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는데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수영을 키워주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사시는 평범한 독거노인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시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은 없으셨죠. 이웃들과도 필요한 인사 정도만 나누시고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우진이 처음 할머니를 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우진에게 간단한 인사만 하시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수영은 우진에게 할머니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시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우진은 할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우진과 수영은 할머니 댁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진과는 거리감을 두고 계셨어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찾아뵈도 간단한 대화만 나누시고 우진의 직장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진의 직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이 다니는 회사의 영업팀에 조민석이라는 과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악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42세로 우진보다 11살 많았고 대학도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 있고 성공한 직장인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추악한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민석이 우진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마침 순하고 대항하지 않는 우진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비열한 신보였습니다. 조민석의 괴롭힘은 정말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 지도나 선배의 조언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우진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들이었죠. 예를 들어 우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전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사소한 오타나 형식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진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며 모욕했죠. 더욱 악질적인 것은 조민석이 우진에게만 불가능한 업무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의 일을 주면서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라고 지시했어요. 우진이 밤새워 일해서 겨우 완성해서 가져가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지시를 하지 않고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 우진이 잘못 이해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다른 동료들 앞에서 받는 모욕이었습니다. 조민석은 일부러 회의 시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진을 불러내서 혼을 냈어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복사기 용지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다며 전체 직원들 앞에서 3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동료들도 조민석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우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몇몇 선배들은 사적으로 우진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조민석 앞에서는 아무도 우진을 두둔해주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이 표적이 될까봐 우진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민석의 괴롭힘은 업무 시간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우진만 따로 불러내서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우진은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조민석의 개인적인 용무까지 처리하게 했어요. 조민석 아이의 학원비를 대신 입금하라든지 조민석 차를 세차장에 맡기고 오라든지 하는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들까지 시켰죠. 8개월이 지나면서 우진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고 조민석 얼굴만 봐도 위가 아팠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수영이 걱정할까봐 집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특히 조민석이 우진의 실적을 자신의 성과로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진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사건은 우진이 4개월 동안 공들여 따낸 대형 계약이었어요. 우진이 직접 고객사를 만나고 설득해서 성사시킨 거래였는데 조민석이 최종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버린 것이었죠. 회사 임원들에게는 자신이 주도한 프로젝트라고 보고했고 우진은 단순히 보조 역할을 했다고 축소해서 보고했습니다. 우진이 항의하자 조민석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신입사원 혼자 그런 큰 계약을 따낼 리 없고 자신의 지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죠. 설상가상으로 조민석은 우진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조민석 자신이 우진에게 그렇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모든 책임을 우진에게 떠넘긴 것이었죠. 인사팀에서 우진을 불러서 문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민석은 고의로 우진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놓고는 우진이 보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어요. 또한 중요한 회의 시간을 일부러 우진에게만 잘못 알려주고는 시간관념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우진의 개인 사물함을 뒤져서 물건을 숨겨놓고는 우진이 분실했다고 책임을 물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회사 중요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였습니다. 조민석은 자신이 고의로 유출해놓고는 우진이 한 일이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다행히 CCTV 기록을 통해 우진의 무죄가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우진은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이 모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진은 결국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죠. 수영과 할머니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영과 할머니 앞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조민석에게 당하고 있는 온갖 괴롭힘들, 자신의 성과를 빼앗긴 일, 거짓 신고를 당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특히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괴롭힘을 당한다는 절망감을 표현했죠. 수영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평소처럼 말씀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우진이 조민석의 이름과 회사명을 언급했을 때 할머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그 회사가 화학 관련 업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할머니는 우진에게 자세한 상황을 더 물어보셨습니다. 회사 이름, 조민석의 나이와 출신 대학,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어요. 평소에 말씀이 적으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이 의외였지만 우진과 수영은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진에게 성급하게 사직하지 말고 며칠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평소와 달리 강하게 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뭔가 중요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이 우연히 들었는데 할머니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통화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진의 회사에 갑자기 본사 감사팀이 내려온 것이었어요. 정기 감사도 아니고 특별 감사도 아닌 갑작스러운 긴급 감사였죠. 더욱 이상한 것은 감사팀이 특히 영업팀, 그 중에서도 조민석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민석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깨끗하게 일해왔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감사가 진행될수록 조민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갔어요. 감사팀의 조사 능력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감사팀이 조사한 결과 조민석의 여러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었어요. 조민석은 지난 3년간 여러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약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뒷돈을 받아왔던 것이죠. 또한 회사 비용으로 개인적인 접대를 하거나 가족 여행 비용을 처리한 것도 발각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었어요. 조민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진을 비롯한 후배 직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우진이 따낸 대형 계약도 재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우진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이 고객사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것이에요. 고객사 담당자가 감사팀에 직접 연락해서 우진이 얼마나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증언했습니다. 반면 조민석은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또한 우진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조민석의 신고도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팀이 관련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조민석이 우진에게 그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나온 것이었어요. 심지어 조민석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보고를 지시한 사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민석이 그동안 다른 직원들도 괴롭혀왔다는 것이었죠. 우진뿐만 아니라 여러 후배 직원들이 조민석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감사팀이 익명으로 조사한 결과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중 몇 명은 조민석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민석이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까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쟁사에 회사의 신제품 개발 정보를 팔아넘기고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이죠.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배신행위였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조민석은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비리와 기밀 유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더구나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죠. 조민석은 해고 통보를 받고 크게 항의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조민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회사에 입힌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회사 사장이 직접 우진을 불러서 사과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우진에게 특별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진의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해서 조기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죠. 우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궁금증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감사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영이 우연히 할머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손녀 사위가 다니는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회사가 건전한 기업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어요. 수영은 할머니의 통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실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통화 상대방이 할머니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할머니를 상당히 중요한 분으로 대우하는 것 같았죠. 수영이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진 회사 일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수영이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일부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화학업계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우진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의 회사에 갑자기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고객은 화학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모두 나와서 영접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 VIP 고객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김정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위엄이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임원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우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검소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지내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 사장까지 나와서 할머니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할머니를 모시고 최고급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화학업계의 숨은 거물이자 수많은 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라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는 30년 전 한국 화학업계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었어요. 비록 표면적으로는 연구원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회사의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특히 할머니가 개발한 특허 기술들이 현재 화학업계의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만 해도 수백 개에 달했고 이런 특허들로 인한 로열티 수입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은퇴 후에도 화학업계 여러 기업들의 최고 고문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기술적 결정이나 사업 방향을 정할 때 할머니의 조언을 구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우진이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의 주요 기술이 할머니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거든요. 회사 사장은 할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사위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앞으로 더욱 잘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조민석의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렸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의 가족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죠.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손녀 사위가 자신의 힘이 아닌 본인의 실력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도를 넘는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우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 주신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우진을 특별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조민석이 가로챈 성과들을 모두 우진의 것으로 정정했고 그에 따른 보상도 지급했어요. 또한 우진을 영업팀의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우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우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도움은 이번 한 번뿐이고 앞으로는 자신의 실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진은 할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깊어졌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시지만 내면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편 조민석은 해고된 후 더욱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돈들도 모두 환수되었고 추가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민석의 기밀 유출 사건이 업계 전체에 알려지면서 그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아예 없어졌다는 점이었어요. 화학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업계라서 조민석의 악행이 빠르게 퍼졌고 어느 회사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의 영향력이 업계 전반에 미치고 있어서 조민석이 설 자리가 완전히 없어졌죠. 결국 조민석은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해야 했고 그것도 훨씬 낮은 연봉과 직급으로 말이에요.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빚더미에 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조민석이 그제서야 우진이 얼마나 유능한 직원이었는지 깨달았다는 점이었어요. 자신이 가로챈 성과들이 실제로는 모두 우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우진이 없어진 후 영업팀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신이 가로챈 성과들이 실제로는 모두 우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우진이 없어진 후 영업팀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동료들도 그동안 조민석을 무서워해서 우진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어요. 특히 우진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된 상급자들은 그를 핵심 인재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우진은 예정보다 2년 빨리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업무 능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승진 발표 당일 우진은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한 표정으로 이것은 모두 우진 자신의 실력이라고 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진의 승진 소식을 들은 화학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할머니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진은 그제서야 할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대기업 회장의 방문이었어요. 그 회장은 젊은 시절 할머니 밑에서 일을 배웠던 분이었는데 지금도 할머니를 스승처럼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우진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화학업계에서 전설 같은 분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화학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할머니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앞장서신 분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환경 친화적인 화학 공정을 개발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돈보다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인품에 감화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은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장은 우진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우진에 대해 자주 언급하신다고 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손녀 사위를 두어서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진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시지만 속으로는 우진을 정말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진은 회장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실제로는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성격이라 몰랐지만 이렇게 큰 도움까지 주시면서 자신을 지켜봐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 후 우진과 할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사이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마음을 터놓고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우진이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우진과 수영이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할머니는 우진에게 직장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함을 잃지 말라고 하셨고, 동료들과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라고 조언하셨죠.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일처럼 혼자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올바른 관계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진은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회사에서 후배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조민석에게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사원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진의 이런 모습을 본 동료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 우진의 영향력도 점점 커져갔어요. 1년 후 우진은 또 한 번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이룬 성과였어요. 우진이 담당한 프로젝트들이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했고, 그의 리더십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팀원들 사이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큰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승진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그제서야 활짝 웃으시며 우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도움을 준 것은 단순히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의 성장은 모두 우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시며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진의 회사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경쟁사에서 우진의 회사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경쟁사가 해외 자본과 손을 잡고 한국 화학업계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정보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발전시킨 한국의 화학기술이 외국 자본에 의해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화학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모두 소집하셨어요. 그동안 각자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할머니의 제자들이 3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각각의 회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에서 할머니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경쟁사의 기술 도용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한국 화학업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하셨어요.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화학기술이 모두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회사에서 비슷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이익을 떠나서 업계 전체가 단합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는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먼저 법적 대응을 통해 기술 도용 사실을 입증하고,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또한 언론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우진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우진에게 이번 사건의 실무를 총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진의 성실함과 능력을 믿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우진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할머니와 업계 전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와 제자들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경쟁사의 기술 도용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술만 훔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국 화학업계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기술 유출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처벌받았고,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인수합병도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강화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할머니의 존재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할머니를 한국 화학업계의 숨은 영웅이라고 칭송했어요. 그동안 묵묵히 뒤에서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할머니의 공로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워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 언론 인터뷰에 응하시면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정직한 경영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강조하신 것은 개인의 성공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철학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우진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리더십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한 개인의 성공보다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진은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함과 성실함은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거든요. 할머니는 요즘 후진 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하시거나 젊은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한 우진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시는데 우진도 함께 참여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진과 할머니의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조손지간이 된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영도 남편과 할머니가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했어요. 우진은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할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조민석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진은 할머니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개인의 성공과 부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진도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할머니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을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말없이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직장에서의 성공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조민석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반면 우진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죠. 넷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입니다. 우진이 할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섯째, 성공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업계 후배들을 도우며 살아오신 것처럼 우진도 후배들을 챙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분들 중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없이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우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성공하신 분들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후배들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선순환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진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지금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더 많은 후배들을 돌보며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집에서는 할머니와 수영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진과 수영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증손자를 가질 생각에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라고, 돈이나 지위보다는 정직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라고 하셨죠. 우진은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증조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해요. 할머니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한편 조민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는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진의 승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합니다. 조민석은 최근 우진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조민석의 편지를 받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는 우진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하셨죠. 우진은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조민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조민석은 우진의 관대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런 우진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우진의 인품에 감동받은 것이죠. 이는 우진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계십니다. 50년간의 연구 생활과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교훈들을 담은 책이에요. 출판사에서는 이미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쇄 수입은 모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진이와 같은 착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할머니는 또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연구소에서 젊은 과학자들과 만나서 연구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고 계십니다. 우진도 가끔 참석해서 할머니를 도우며 과학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할머니는 올해의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시상식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연구해온 모든 동료들과 저를 믿고 따라준 후배들, 그리고 묵묵히 지켜봐 준 가족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우진은 할머니의 수상 소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으로 우진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을 위한 멘토링 제도가 만들어져서 우진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화학업계 전체에서도 할머니의 정신을 본받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업계협회에서는 매년 할머니의 이름을 딴 정순상을 제정해서 업계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포상하고 있어요. 또한 기술 개발에서 윤리성을 중시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진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할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신념과 행동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의 화학업계에서 할머니를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사하려고 하셨지만 우진의 설득으로 몇 차례 해외 강연을 다녀오셨어요. 해외 강연에서 할머니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해외 청중들도 할머니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진도 할머니를 따라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있어요. 특히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명성 덕분에 해외 기업들도 우진을 신뢰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제 우진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화학업계에 떠오르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우진에게 늘 당부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하세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수영도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의료진으로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수영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세요. 자신이 심은 사랑과 가치관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십니다. 최근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가끔 몸이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으시고 우진과 수영을 걱정하는 마음도 변함없으십니다. 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우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우진을 통해 자신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진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자신의 능력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도 일깨워줍니다.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진과 할머니처럼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한다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분들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해 주세요. 젊은 세대에게는 우진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할머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우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와 그로 인해 벌어진 통쾌한 복수극, 그리고 그 이후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분들 중에도 할머니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표현을 잘하지 않아서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후배들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순환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